오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틀 연속 뵈는 우리 이주연 대표님. 네, 예, 어제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 여쭤봤으니까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뭐 질문하셔도 되는데 시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예. 2,300포인트까지가 최근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상승폭의 중심 가격대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60일선과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 일본 증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미 증시, 미국 이제 선물이죠. 선물 시장이 무너졌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오늘 시가부터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트렌드는 지금 현재 하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저점 구간을 딱 깨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급락이 뭐 대단하게 우리 폭락장 시작 초입처럼 코로나19 때처럼 이런 급락이라기보다는 뭐 짧은 뭐 단기적인 1%, 2% 정도의 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2,300포인트를 지켜주는 선에서의 저점을 잡아주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단기 추세를 반등으로 돌릴 때는 시장이 굉장히 큰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을 보면 11월 달을 들어서 15개월 만에 5월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5월선을 하락 돌파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올라선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2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거래 대금 얼마 없이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눌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 정말 운이 좋다면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달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환율이 좀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도 매수했던 수급상의 종목들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박림이라는 종목을 매수했고요. SCI 평가정보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를 담아갔습니다. 기관은 메리트증권, LG유플러스, 한국항공우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SCI 평가정보가 두 자릿수로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SCI 평가정보 두 분 통해서 내일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종목부터 갈렸습니다. 매니저님, 가계 부채가 어느새 1,870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SCI 평가 정보를 다시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스탑을 두셨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과 채권 수집, 신용 평가 관련해서 이제 업무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을 하지만 뭐 멀티플은 제가 보기에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상승은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치면서 그와 연관된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려신용이라든가 SCI가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조그만 이제 금융주들의 상승 흐름 속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스탑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그 추세는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이제 한은에서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가 추가 인상을 한다고 하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 내년 되면은 이제 채권 추심이라든가 신용 평가 관련해서 이제 업무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생각보다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평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현재 지금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가 지금 SCI 평가가 1,500억인데 아직까지도 흑자가 못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봤을 때 500억에서 이제 작년과 또 1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100억을 도달 못할 수도 있고요. 작년이 500억에서 100억인데 지금 1,500억이라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이제 은행주들은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으면서도 시총이 낮은 편, 저 PER인데 현재 요거는 PER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신용 상태가 좀 높습니다. 7%가 넘어가는 신용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더불어 과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매물 나오면서 음봉 윗꼬리를 달면서 밀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지금 네. 기준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채권 투심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제주은행이라든지 네.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 정보들이 그동안 또 상승한 이력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이런 통화긴축이 이어지면은 주가의 추가 상승도 좀 배제할 수 없겠죠. 시장이 항상 하락을 할 때마다 네. 증시에서는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 이제 보통 해지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 정보 이런 종목들이 9월달 좀 장이 안 좋을 때 출발을 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신한금융지주에서 인터넷 은행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인수한다는 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하나의 테마로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 내일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경우에는 내일도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로 묶여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은행이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후발주들 중에서도 저점 구간 잘 노리셔갖고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SCI 평가 정보 한 4,400원 정도 위로 주가가 올라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붙을 수 있으니까 대장주가 치고 가는가 보고 2등주나 3등주를 짧게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성으로 올랐던 SCI 평가 정보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벌집 다음은 무빙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최고 기대작 무빙, 뉴 자회사가 제작했다는 소식에 오늘 뉴의 양 매수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모멘텀거리가 될지 두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뉴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뉴 무빙 라인업이 화려하더라고요. 조인성도 나오고 한효주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뉴가 500억 대작이더라고요. 저도 예.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대박이었어. 근데 이제 올빼미가 지금 현재 이제 280만 명이 넘어가면서 210만 이제 BP를 넘어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올빼미가 수익권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뉴가 과거에 이제 디즈니랑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디즈니 관련 주를 찾는데 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화 영화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1000만 이상 영화를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호인, 그다음에 7번 방의 선물, 그다음에 현재 이제 기업체 중에서도 이제 1000억이 넘게 이제 시가총액 2,300억인데 기본적으로 엔터투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뉴의 이제 그 강풀 원작의 이제 조인성 한효주,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무빙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회사 이것도 말고도 20편 이상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뉴가 이제 내년에 더 핫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오늘도 보면 움직임이 활발하는데 프로그램 매수상으로 보면 이제 개인들보다는 이제 기관, 사모펀드, 그다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지금 현재 기관과 투신권,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총은 2,300억인데요. 충분히 지금 엔터 중에 물론 다른 회사를 비교했을 때는 작은 건 아니지만 매출액이 이만큼 넘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번은 3번의 이제 영화를 1000만을 찍기도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영화 관련, OTT 관련해서도 뉴가 사실 안 알려져 있는
있는데 진짜 알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올빼미가 흥행에 성공해서 이제 성과를 반영하면 4분기에 또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우리 대표님은 어떤 포인트로 뉴에 고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뭐 얘기해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NEW 같은 경우 이제 영화 관련돼서 제작을 좀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좀 좋지 않았잖아요. 예. 물론 OTT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수혜를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바타 2를 기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 이런 OTT 기업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이라는 시장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 열렸다라는 점이죠. 지난번에 이제 한안령 해제 뭐 화장품 얘기 드리면서 뭐 예.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한안령 해제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컨텐츠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강세 흐름은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중심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한 중심 정도 반등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월봉상 한 20선까지는 반등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NEW는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뉴가 선보일 내년 작품들은 무빙 이외에도 라인업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포인트도 모멘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뉴의 주가 강세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가가 박스권에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고요.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업황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메이저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를 주신 걸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그런 업황의 호전도 있지만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이제 그 1월 20일자로 이제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총과 더불어서 합병했을 때 한 5조 정도 지금 현재 이제 2조 9천억에서 이제 합병하면 5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제 물론 넘어갈 수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 추가 상승을 가능할 텐데 현재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빼고도 지금 현재 연 5천억, 6천억에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총 3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재 영업이익이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수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플랫폼이 시작해서 이제 그 흡수합병으로 토탈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횡보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28,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올 거.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봐도 기관이 4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도 연기금과 투신권이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이 기관 매수세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세를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충분히 상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는 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흡수합병을 통해서 내년 업황 둔화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호실적을 전망을 하셨는지, 왜 고를 주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합병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주가가 뭐 항상 기업의 실적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 믿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PBR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청산 가치보다 싼 기업들, 거기에다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얀마 가스전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한 2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가격대를 지켜내면서 수렴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고 있고 이슈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뭐 한파 지속된다 하면 가스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의견 드렸으니까요. 대응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내일장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고른 내일장 공략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리 대표님은 뉴, 그리고 매니저님은 원택을 꼽으셨습니다. 뉴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와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디까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NEW, 그러니까 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터졌어요. 최근 뭐 한 1년간의 거래 대금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날이 아닐까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8,650원, 뭐 8,700원 구간의 이 저항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인데요. 이 구간을 넘어서 줘야지 장기 하락 추세를 돌려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일 당장은 음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는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이 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 뭐 9,9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일봉상의 저항자리 돌파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한다 생각하셔서 8,200원, 손절가는 7,14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7,140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원택을 꼽아주셨어요. 이 수급상의 종목에서 처음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면서 주가도 되게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입니까? 원택이라고 하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제 피부과를 가보셨으면 네. 올리지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리프팅 레이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리프팅 레이저인데 이제 그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 이제 그게 이제 써마지가 이제 미국 회사 건데 그쵸. 미국 한국 거 이제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화해서 이제 FDA 승인을 하고 올리지오가 이제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안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90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180만 주를 샀거든요. 개인들이 27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올리지오를 이제 10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의 한국 버전은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른 이제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건 초음파 치료기고요. 그쵸. 여기는 고주파 치료입니다. RF.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관심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리지오를 받으시는데 이제 이게 800대에서 지금 1,000대가 팔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이제 1,400대 이제 그게 이제 최근 게 이제 1,100대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블록버스터라고 그러는데 1,000대가 넘어가면 의료기기 중에 블록버스터인데 이게 대만에서도 최근에 석 달 만에 80대가 팔렸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이제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증진한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1,000대에서 1,500대 이상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팁 가격 이제 그게 앞에 팁이 이제 많이 팔리거든요. 그럼 네. 매출도 증가할 것 같고요. 클래시스가 1조가 넘어갑니다. 시총이. 근데 요게 지금 현재 3,600억이고요. 현재 기관 매수세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까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현재 4,000에서 4,250원까지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6,000원까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택 소개해드렸어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엔스탑 함께 하셨고요.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내일 수요일 4시라고 합니다.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